오케이. 일단은 학교에서 조금씩 해봤을 거 아니야, 그치? 맞죠? 학교에서 한번 풀어봤을 거니까 일단은 거기 나오는 막 서술형은 좀 쉬운 것들도 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조금 그나마 좀 어려운 거랑 그냥 좀 어려운 거 위주로만 좀 몇 개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거기 뭐야, 조건부 확률 거기 내가 55초까지 이렇게 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확률이랑 조건부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조건부 좀 들렸나? 어쨌든 풀면서 학교에서 잘 모르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 나 이 유형을 잘 모르겠다.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앞에부터 한번 보실까요? 뭐야 이거? 딱히 없어? 지금 어. 49쪽에 49쪽? 네, 18번이랑 49쪽이 18번이야. 50쪽에 1번 50쪽에 1번. 그 다음에 너무 딱히 없어? 그러면 그냥 정리 슬슬 하면서 한번 이야기 해줄게요. 일단 거기 앞쪽에 그 확률, 앞쪽에 확률인데 앞쪽에 확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행과 사건, 배반 사건, 뭐 수학적 확률, 뭐 통계적 확률, 뭐 학생 정리와 사건 확률 막 이렇게 있거든. 앞쪽 확률은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 이게 별로 이게 딱 보다 보면 확률 생각보다 할만한데 싶은데 은근히 어렵거든. 이 확률이 아마 그 너네 학교 선생님이 내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뭐 저런 뭐야 프린트나 아니면 구교재에서 내다 보면 아마 요 구교재에서 뭐야 이제 이 올림포스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조금 웬만하면 다 쉬운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이렇게 낼 거고 아마 프린트에서 어려운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프린트 4점짜리 이런 거에서 어려운 게 좀 나올 거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은 먼저 새로 받은 프린트나 이런 거 아직 없지? 저번 토요일이 마지막이었으니까 토요일이란다. 오늘 토요일인가? 그렇지 월요일 날 니네 학교에서 딱 받은 거 없지? 월요일 이후로 받은 거 없으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내용 설명 조금씩 하면서 이때 아니면은 그냥 거의 막바지거든요 여러분들. 막바지니까 확률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 번씩 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뭐야 일단 첫 번째 뭐 확률인데 자 우리 뭐 시행과 사건 막 이렇게 나와요. 시행과 사건 어쨌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막 뭐가 나오는지 어디가 나오는지 다 약간 데이터 값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에 내가 그 뭐야 스프링에다 해줬던 그 최근 문제 있죠? 최근 9월달에 나왔던 거 그런 것도 싹 한번 풀어봐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6월달 올해 6월달 것도 오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알겠지? 화면 마지막 시간쯤 하지 않을까? 자 일단 뭐 시행과 사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시행과 사건부터 빠르게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볼 건데 자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뭐 동전을 막 몇 번 던졌다 동전을 3번 던졌다 이런 게 시행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라고 했는데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오는 어떤 사건 그러니까
내가 시행이라는 건 결국 뭐 별 얘기는 아니고 얘가 어쨌든 사건이랑 연관이 지어져야지 여러분들이 뭐 사건 A 어떤 A라는 사건을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동전을 3번 던져서 뭐 앞면이 뭐 2번 나오는 뭐 사건이다 라고 2번으로 바꾸자. 자, 2번 던져서 앞면이 뭐 1번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자, 시행과 사건에는 여러분들 뭐 표본 공간과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자,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동전을 던지면 앞면을 헤드, 뒷면을 테일 이렇게 해가지고 던졌을 때 2번 던졌을 때 앞, 그 다음에 앞뒤, 그 다음에 뒤앞, 그 다음에 뒤뒤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얘가 그냥 표본 공간이야.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쉽게 표현하는 보다 그 시행,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자, 시행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야. 모든 경우의 수가 표본 공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면 한 번 H 하나 있는 거 고르면 되니까 이 만족하는 사건의 요 집합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표본 공간의 요 어쨌든 약간 부분 집합 어쨌든 얘가 이 표본 공간에 약간 부분 집합 꼴이 나죠? 얘가 표본 공간이면 얘가 뭐야? 사건이고 자,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집합적인 관계로 봤을 때 무슨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인식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약간 그 개념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보면 자, 여기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배울 때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근원 사건. 자, 어떤 사건을 배울 때 자, 근원 사건이라고 있는데 자,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표본 공간에 자, 표본 공간에는 뭐 여러 가지 경우에서 모든 경우에 있으니까 여기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긴 한데 근원 사건은 뭐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다만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야. 자,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뭐라 불러?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집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앞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이게 근원 사건. 그 다음에 여기도 앞뒤 이렇게. 그 다음에 뒤앞. 그 다음에 뒤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 근원 사건이란 말이 나와도 그냥 뭐야? 어떤 표본 공간에서 원소 하나만 딱 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얘도 근원 사건, 얘도 근원 사건, 근원 사건, 근원 사건, 근원 사건 총 몇 개? 지금 4개 있겠지? 그럼 근원 사건은 몇 개 있는 거야? 원소의 개수만큼 존재할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일단은 뭐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알겠지? 근데 아주 개념적으로 살짝 물어보면 아마 근원 사건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면 아무래도 막 문제 풀 때 많이 들어본 단어는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살짝 헷갈릴 수 있어서 살짝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 우리가 자, 어떤 확률의 합사건과 극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테마가 뭐냐면 합사건과 곡사건인데요. 자, 합사건과 그 다음에 곡사건. 자, 합사건과 곡사건 여러분들이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합사건은 여러분 어쨌든 막말로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뭐한다? 합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사건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야? 나타냈을 때 약간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두 집합을 합했다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합집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합사건은 만약에 어떤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시라고 한다면 A 합 B의 확률 이게 합사건의 확률이고 그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얘가 어떤 두 사건이 약간 곱해진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막 두 사건이 곱해진다는 건 의미 딱 없고 그냥 합집합 나왔으니까 막 합집합을 친 무슨 집합? 교집합.
얘가 무슨 사건이야? 두 개의 약간 곱사건이다 라고 어떤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자, 만약에 자 1부터 5까지 어떤 적힌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다고 쳐보자. 자, 카드가 있는데, 자,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이 있어. 한 장 뽑는 시행. 한 장 뽑는 시행에서 한 장을 딱 뽑을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3 이하의 3 이하의 3 이하의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짝수가 적힌 카드. 자,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때 만약에 자, 합사건과 그 다음에 곱사건, 그 다음에 만약에 A 여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사건을 한번 구해볼게. 자, 만약에 자 3 이하의 카드를 뽑는 사건 A다 라고 한다면 3 이하의 카드 한 장 뽑는 거니까 뭐가 있어? 자, 1 뽑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 뽑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얼마? 자, 3 뽑을 수 있겠죠? 오케이? 1 뽑든 2 뽑든 3 뽑든. 그래서 일단 뭐 쉽게 표현하면, 자, A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를 뽑는데 1이라는 카드를 하나 뽑아도 되고, 2라는 카드, 3이라는 카드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그 다음 한 장 뽑는 거니까 만약에 짝수인 카드는 뭐야? 2하고 4하고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개의 무슨 사건? 합사건이면 집합이기 때문에 합집하면 얘는 1, 2,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곱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 겹치는 거. 자, 2밖에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곱사건에 2가 들어가 있을 거고, 자, A 여집합이 얼마? 쟤는 3 이하의 여집합이니까 얼마? 얘는 말 그대로 보시면 얘는 4 이상이 되겠죠. 아니면 3초과 또 나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굳이 쓰자면 4하고 5하고 6 이렇게 총 3가지 이런 집합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확률을 구하는 거, 확률을 구하기 전에 풀기 과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건 사이 관계성이 하나 있거든요.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구한 게 얘가 약간 여사건이고, 자,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는 이미 그 집합 기준에서 봤을 때 서로소라는 용어가 있었죠. 우리가 어떤 A 집합이랑 B 집합이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를 우리가 서로소라 그랬거든. 근데 얘도 어쨌든 사건이라는 것도 결국 뭐야? 어떤 집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부분 집합에 관련된 이야기지. 그랬을 때 배반 사건, 얘네가 만약에 지금 뭐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럴 때를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자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문제를 풀 때 결국은 이렇게 집합적인 벤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걸 활용해도 거의 다 풀리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집합으로 뭔가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뭐 간단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배운 거는 여러분들 표본 공간과 뭐 근원 사건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은 어쨌든 뭐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고, 그래서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집합적인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할 때 집합적인 아이디어를 잘 동원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실제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걸 배우도록 할 건데요. 자,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우리가 어떤 짓을 했을 때, 어떤 실행을 했을 때,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앞에 그 probability 해가지고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PA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봐봐, 계산을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표본 공간을 S라고 한다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어떤 A라는 사건에 있던 여기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근데 경우의 수로 구해도 돼. 전체 경우의 수분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죠. 오케이? 물론 확률적으로 그냥 확률 독립적으로 구할 때도 있지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때도 되게 많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이겁니다.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뭐 표본 공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표본 공간 분에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넘버. 그 다음에 얘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똥이야? 아, 그건 아니지.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좀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어떤 동전을 3번 던진다고 해보자. 자, 동전을 3번 던진다 했을 때 자, 동전은 또 뭐야? 앞면이랑 뒷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총 8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자, 일단 다 써놓고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앞, 그다음 앞, 뒤. 그러면 뒤가 하나 나온 거 여기다 하나 넣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앞, 뒤, 뒤가 2번 나온 거 그럼 H의 경우에 따라 H의 위치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3가지 나오겠죠? 그 다음 마지막 뒤. 자, 얘가 지금 표본 공간인데 이 전체 8개에 있는 게 표본 공간인데요. 내가 만약 동전 3번을 던져서 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사건. 자, 앞면이 딱 한 번 나오는 사건을 어떤 A라는 사건이라고 해볼게. 그럼 P의 A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일단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8개죠? 거기서 자, H가 하나 있는 거야. H 하나 있는 게 어디 있어? 여기 하나, 둘, 3가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세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 경우의스틱하게 구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뭐 이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수학적 확률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통계적 확률이라는 말도 있거든? 근데 통계적 확률은 봐봐 얘는 막 별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안이가 뭐 예를 들면 뭐 주사위를 던진다고 쳐? 오케이? 근데 만약에 3번 던졌어. 근데 사사사가 뜬 거야. 사사사가 뜬 거야. 그래갖고 와, 오늘 약간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거. 오늘은 조심해서 가야 되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봐봐. 그러면 그 다음에도 사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계속 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사가 좀 안 나오겠지? 아니죠? 똑같이 항상 사가 나올 확률은. 그래가지고 자 보신다면 봐봐. 어쨌든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냥 이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러분들이 어떤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내가 4번 던졌는데 4번 다 사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또 던졌을 때 사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또 6분의 1이지. 오케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통계적 확률을 그냥 실붙이고 가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얘도 어느 정도 내가 시행 횟수가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자, 시행 횟수가 적당히 커진다면 얘는 무조건 어디에 수렴하게 돼 있어? 얘는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게 돼 있다. 수학적 확률에 뭐 수렴하게 돼 있다라고 해서 이걸 막 교과서에서 막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배우긴 하거든. 책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안 나오는 책도 있긴 할 거야.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런 게 실제 문제는 아예 안 나와. 근데 나오면 어디서 나오냐면 논술에 나와. 논술에 나오긴 하는데 논술에서 뭐 낼만한 게 뭐 큰 수의 법칙, 막수하는 거 약간 이런 거 그냥 몇 개 나오거든.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그것보다 통계적 확률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알겠네. 전부 다 수학적 확률처럼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항상 1이 나오는 건 6분의 1이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이라고 했거든. 자, 확률의 성질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자, 어떤 확률의 성질을 본다면 봐봐. 우리가 결국 어떤 확률이 아예 빵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쓰면 자, 어떤 내가 A라는 사건을 좀 바라볼게.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이 만약에 한 번도 안 일어나 경우의 수가 0개야. 그럼 뭐 n분의 0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확률이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든 간에 얘는 어떻게 돼? 어떤 확률은 0 이상이고 그 다음 얼마? 전체 경우에서 NS분의 NS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1이야. 0 이상 1이야. 얘가 확률의 성질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률은 가장 커봤자 얼마다? 1이고 가장 작아봤자 0이다. 이 정도 개념만 알면 되고 그러면 뭐 딱히 딴 건 없어요. 딴 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약간의 봐봐. 약간의 이제 약속을 하고 지나갈 건데요. 약간의 약속을 하고 지나갈 건데 어쨌든 봐봐. 우리 확률이란 것에서 결국은 봐봐. 어떤 내가 PA 라는 어떤 것을 구할 때 얘를 어떻게 써? 전체 경우의 수분의 아니면 표본 공간의 원수의 개수분의 A라는 집합에 있던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에 있는 원수의 개수 이렇게 셌었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잘 봐봐. 우리가 결국은 아까처럼 자 얘가 표본 공간 S야. 그 다음 여기 요 안쪽에 속하는 게 A죠. 요 세 가지 원소만 가지는 게 A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8분의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에는 어떤 베이스가 깔려있냐면 자 여기 앞면 뒷면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어쨌든 이 근원 사건들이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죠. 그래서 전체 자 PS라는 것은 어떻게 돼? 1이죠. 8분의 8이니까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각각의 근원 사건에 일어날 확률은 얘가 어떻게 돼? 지금 총 원소가 8개 있을 때는 얘가 일어날 확률은 8분의 1. 얘도 얼마? 8분의 1. 얘도 8분의 1. 얘도 8분의 1에서 쭉쭉쭉 해서 전부 다 근원 사건이 각자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전부 다 몇이다? n분의 1로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표본공간의 개수가 만약에 n이면 근원 사건의 개수가 n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각각 일어날 확률은 전부 다 똑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문제를 풀 때 자 만약에 그냥 흰 공 3개 자 주머니 문제 볼 때 흰 공 3개 뭐 검은 공 2개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자 5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기해? 그냥 OC라고 해버리지.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자 여기서 흰 공 3개면 막말로 흰 공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약간 흰 바둑돌 3개 그 다음에 검은색 바둑돌 2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까? 다 똑같은데? 3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으니까? 뽑을 때 살짝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실제로 흰 공 3개 검은 공 2개면 정말 이러한 상황이라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얘를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걸 이걸로 계산하듯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돼? 얘네 5개가 모두 다 어떻다? 다르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알겠죠? 흰 공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지는 전부 다 다른 거야. 흰 공이긴 한데 약간 크기가 전부 다 조금씩 다른 거야. 검은 공도 약간 크기가 살짝 다르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5개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이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2개를 뽑는 거 이게 조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뭐 흰 공 3개, 흰 공 6개 이렇게 있어도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으로 취급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약간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하면서 갈 건데 어쨌든 뭐 이러하시고 자 여러분들 거기 40쪽에 40쪽? 아니면 앞에서 톡 끊는 것이 좀 틀려서 가자. 보시면
그럼 앞에 거기 뭐야? 여러분들 36쪽에 거기 3번 한번 보자. 36쪽에 3번. 자, 방금까지 배운 거 해서 토대로 조금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30쪽에 일단 3번이 있습니다. 자, 36쪽에 3번입니다. 미안해요. 자, 36쪽에 자, 3번 이렇게 있는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질 거야. 주사위 한 개 던지는데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래. 그럼 A라는 사건에는 뭐가 있어? 2하고 4하고 6 이렇게 있고 또는 얘는 몇 가지? 약간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B래. 그럼 B라는 사건은 어떻게 나와? 자, 3, 4, 5,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몇 가지? 약간 네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때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C라고 하지. 자,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 C니까 얘는 얼마? 1, 2, 3, 6 이렇게 되겠죠? 얘도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때 NA에 그 다음 더하기 N에 비교 C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자, 요거에 만족하는 배수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얘는 어쨌든 C의 무슨 집합? 여집합이죠? 오케이? 그럼 진짜 C의 여집합을 구해서 C의 여집합이 뭐가 있겠어요? 원소가 자, 4하고 5가 있을 거니까 얘랑 비집합에 교집합 해주시면 뭐가 나와? 5가 나오거든? 그래서 원소 개수가 하나고 NA는 어떻게 돼? 2, 4, 6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3개 있죠? 둘이 더해서 4다 이렇게 내셔도 좋고요. 4도 돼요. 어디? 그래서 4. 아, 4도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2개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면 몇 개? 5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런 걸 왜 하고 있냐고 지금 봐봐. 어쨌든 이 확률 계산을 할 때 또는 여기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을 할 때 오케이? 다 집합 문제잖아 지금. 그럼 내가 자, 집합 이야기 좀만 할게요. 비교집합 C의 여집합 이거 있으면 뭐야? 자, 여러분들 집합에서 교집합 여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B의 차집합 C다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집합에서 섞은 연산성질이 그대로 활용되고 자, 한 김에 하나 더 설명을 해주면 자, 집합의 연산성질 중에 여러분들 또 무슨 법칙을 알아야 돼? 자, 이거는 어쨌든 뭐 차집합에 관련된 성질이고 자, 또 다른 성질은 뭘 알아야 됩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쓰여요. 좀 이따 문제 하나 풀 때 설명을 할 건데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잘 봐봐.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은 만약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걸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A의 여집합 찾고 B 여집합 찾아서 둘이 교집합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표현했는데 얘를 A 합집합 B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니까 C를 다 뺀 거야. C 떼면 얘는 A가 되고 얘 C 떼면 B가 되는데 교집합의 반대는 얘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여집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되겠죠. 이렇게 돼서 자, 얘가 A 교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뭐도 가능하냐면 약간 이런 것도 가능해. A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라고 쓴다면 얘는 A의 반대니까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A 여집합의 교집합 B 이렇게 써서 교집합은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죠. 둘이 구형법칙으로 자리 바꾸시면 어떻게 돼가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니까 얘는 B 차집합 A다 이렇게도 바꿔치기 할 수 있겠죠. 왜? 여기 나온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을 때를 내가 차집합으로 바꾸는 거 상관없겠죠. 자, 편하게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뭐 배반 사건, 뭐 수학적 확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거기 넘어가서 37번에 8번 보자, 8번. 자, 주사위 2번 던질 때, 주사위 2번 던질 때, 거기 주사위 2번 8번에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이따가 그 뒤에 막 고단도 문항이라고 해서 조금 앞에 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거, 완전 어렵진 않은데,
패코프스가 살짝 난이도 있는 거 그거 풀 때 관련돼서 하나 설명을 하나 더 해줄게요. 자 보면 자 8번 같은 거 풀 때 자 여러분들이 특히 주사위 2개 때 자 주사위 2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한 개 주사위 2번 던지는데 그때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보다 큰 확률은 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총 경우에서 얼마? 36이죠. 36분의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하래. 대부분 자 A가 1일 때 B는 얼마? 2, 3, 4, 5에서 5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A가 2일 때는 얘가 3, 4, 5, 6 해서 4가지 뭐 3일 때 이렇게 해서 3, 2, 1 이렇게 나와서 얘가 몇 개? 1, 2, 3, 4, 5 오케이? 몇 개이냐 그래서 15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이게 또 좋은데 봐봐 우리가 주사위 2개는 뭐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것도 나쁘지 않나? 주사위 2개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표를 그려주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보이거든? 시각적으로 좀 보여서 약간 다른 문제 풀 때 살짝 응용을 할 수 있어. 자, 주사위 2개를 표로 그리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는 1, 2, 3, 4, 5, 6 6가지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도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노가다를 하세요. 노가다. 이게 주사위 2개짜리는 노가다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어쨌든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들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이걸 풀 줄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리냐 안 틀리냐가 중요한 거거든. 무조건 시간은 남을 거고 공부를 했다면 그럼 A가 B보다 커야 되는데 봐봐 A가 B보다 크면 동그라미 쳐놓고 아니면 그냥 X 쳐놓을게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일단 X고 얘는 뭐야? 동그라미 B가 더 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얘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때부터 커지죠? 3일 때는 안 되고 이때부터 되고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싹 다 더하면 15개다.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풀든 자유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라고 하는데 약간 어려운 거 풀 때 아니면은 내가 틀리기 싫을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절대 안 틀리니까 이런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짝 넘어가서 저희 방금 통계적 확률까지 좀 이야기했거든요. 자 유형 5번에 봐봐 그 13번 문제 봐봐 13번 자 거기 좀 잠깐 이야기해볼게. 자 어느 시즌에서 어느 프로야구 선수가 300번의 타석에서 100번의 안타를 쳤대. 자 300번의 타석에서 자 300번 내가 트라이를 해서 얼마? 100번의 안타를 성공한 거죠. 자 그럼 얘 300번이라는 행위는 이 시행은 충분히 크게 시행한 거야. 그렇게 돼서 여기서 나온 확률은 300분의 100이 뭐야? 내가 안타를 칠 확률이죠. 여기 나온 3분의 1은 내가 시행한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수학적 확률처럼 막 사용해도 된다가 여기는 이제 키포인트야 다시. 그래서 여기는 막 보면 지금 몇 번에? 14번 보면 400번 2000번 쳐던졌대. 오케이? 얘도 뭐야? 충분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 나온 2000분의 400이라는 거를 수학적 확률을 5분의 1로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야. 여기 나온 이 확률 있지? 얘가 뭐다? 숫자가 크기 때문에 얘가 수학적 확률이야. 자 그러면 언제부터 숫자가 충분히 크나요? 라고 한다면 문제마다 다르거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통계적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통계적 확률을 다 뭘로 해석하면 돼? 수학적 확률처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하기 전에 그 뒤에 서술형 연습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얘는 약간 너무 쉬워서 41쪽도 근데 질문 없지 이번에. 이거 너무 쉽던데. 내가 1번 같은 거 하나 해줘야 되나? 근데 일단은 40쪽은 딱히 어려운 거 없었죠? 없지 이건? 그러면 내용 설명 조금만 더 하고 뒤에 고난도 문제만 슬슬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어떤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 덧셈 정리까지 하면 이거랑 여삭과 같이 하면은 확률의 첫 번째 단어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하면 두 번째 단어까지 딱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범위까지 나온 확률은 끝난 거고 그 앞에 있던 그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그다음 이항 정리 이 부분만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좀 보면서 연습하면은 뒤에 나가는 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좀 보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자, 어쨌든 합사건의 확률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확률은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어떤 해당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돼? 자, N에 A에 더하기 N에 B에 더하기 마지막 빼기 N에 A 큐비 겹치는 거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에 자 S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집합해서 했던 이런 행위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3개짜리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3개짜리도 우리 풀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살다 보면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 사건일 수도 있잖아, 그치?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봐봐, 얘를 N에 S분의 자 이렇게 분모를 다 싸그리 나눠봐 이렇게 다 찢어주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A라는 확률에서 PB 빼기 P A 곱이 이렇게 해서 마치 집합에서 하던 연산을 확률의 연산과 똑같이 계산해도 큰 무리 없게 구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얘네들이 배반 사건이면 이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하면 돼? 합사건의 확률을 교집합이 없을 때 그냥 둘이 더해주시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삭번의 확률까지 좀 이야기하고 그 뒤에 있는 원단도 문장 조금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삭번의 확률입니다. 자,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알겠지? 다만, 개념은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얼마나 어렵게 되겠어? 니네 뭐 확통 어렵게 낸다고 하셨니? 어렵게 내신대? 아마네야? 근데 이야기 범위가 너무 좀 쉬워서 이야기 때 좀 기말고사 범위가 쉬워서 중간고사 때 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기말고사 범위가 너무 쉽다고 자주 얘기하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기출에서 좀 내시잖아. 근데 미니멈고사 보는 게 다 기출이잖아. 기출. 그거 말고 최근 사정자리를 조금 풀긴 해야 되겠네. 사정자리. 사정자리 좀 해서 나눠줄게 그러면. 자, 보시면 자 여삭번의 확률인데요. 자 여삭번의 확률은 뭐냐면 내가 다시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마치 집합을 계산하듯이 똑같이 계산해도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PS 전체 확률이 1이죠 빼기 P의 A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 얘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전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어떻게 뭐가 나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막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약간 뭐가 나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사건 언제 쓰는 거냐면 어쨌든 뭐 적어도 어떤 적어도라는 접속사나 아니면 뭐뭐 이상 이라는 접속사나 아니면 뭐뭐 이하 이런 세 가지 워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뭘 고민해 보면 돼? 얘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합리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만약에 P에 A합 B A합 집합 B를 구하고 싶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거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구하기 어렵다면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자 내가 이걸 구하기 어렵다면 뭘 빼줘도 돼? 자 아까 요 개념으로 살펴보면 전체에서 자 1에서 자 A와 B의 여집합이면 어떻게 돼? 얘를 구하기 어렵다면 얘의 여집합 때리면 얘는 P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드모라는 법칙에 의해서 얘로 대신 구해줘도 됩니다. 알겠죠? 다시 내가 얘를 구하기 어렵다면 얘로 대신 구해줘도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여사건까지 설명을 했고 자 이제 관련된 문제 거기 여러분 올림푸스에 있는 문제 조금만 풀어줄게 몇 개만 자 일단은 40쪽은 정말 어려운 거였고 41쪽에 문제 몇 개만 좀 보도록 합시다. 41쪽에 거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 화장실 왜? 너무 분위기 그러면 냅둬. 빨리 휴지를 좀 갖고 와. 얘 저거 좀 받았니? 세뱃돈 받았어? 네. 갔다 왔어? 못 갔어? 너는? 저는 같은 동네에 같이 샀어요. 아 그래? 아예 집에 같이 사셔? 집은 안 그렇습니다. 아 근처에? 나는 목요일날 밤에 내려가서 어제 밤에 올라왔어. 목요일날 밤에는 차가 안 막히더라고 내려갈 때. 근데 원래 내가 내려갔을 때 여러분 나중에 약간 팁이 있어. 여러분 나중에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명절 때 되면 이제 어른이 되는 게 존나 힘들어 여러분들. 명절 때 되면 그 부모님한테 무슨 최소한 선물은 못 들어도 약간 용돈 정도는 드려야 되거든. 용돈 정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빡세.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부모님이 아까 사업하신다 손 들어봐. 부모님 엄마 아빠 중에 사업하시는 분 계신 없지? 그러면 좀 편해. 사업하면 약간 이쪽 저쪽에서 되게 많이 주거든 선물을. 우리 집은 뭐가 많이 들어오냐? 우리 집은 소고기가 좀 많이 들어와. 그리고 소고기를 사가면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많으니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소고기 금방 저거되잖아. 돼지고기도 금방 저거되긴 하는구나. 소고기가 좀 더 빨리 변질되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 근데 나 어제 이제 어제는 목요일날 밤에 저녁 때 이제 수원에 갈비를 먹었어. 왕갈비. 수원에 우리 그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가봐. 돈 벌면 갑오정이라고 있어. 갑오정 막 엄청 비싸진 않거든. 1인분에 한 7만원대? 1인분에 한 7만원? 한 3, 4인분 시키면 한 30만원 좀 넘게 나오지. 밥 먹고 뭐 하면 냉면까지 시키면 한 35만원 정도 나오겠다. 둘이 먹으면 괜찮죠?
근데 여기가 이제 되게 커. 옛날에 그런 TV에 수유미식회라고 있었거든. 거기에도 이제 나왔었는데 그 이제 돼지갈비 파는데 돼지갈비 아니 소갈비 돼지갈비 아니라 소갈비 소갈비 파는 데인데 한 7만 원 정도? 너네가 나중에 돈 벌 때 되면 좀 더 비싸게 한 10만 원 정도 하겠다 그때 되면 7만 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안 비싸. 니네가 나중에 돈 벌 때는 10년 뒤죠? 10년쯤 뒤에 지나야겠네. 중간에 막 사업하지 않는 이상 10년 뒤니까 어쨌든 그게 되게 싼 거야. 그때 수유비식회 나왔던 데가 또 어디 나왔냐면 저기 이제 그 벽제갈비는 1인분에 한 1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옛날에 엄마랑 가서 한번 먹었었거든. 1인분에 18만 원이야.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갈비 중에 제일 비쌌던 데가 고무부 따라가서 먹었던 거 있거든. 고무부네가 좀 부자야. 그래갖고 그 갔을 때 저기 뭐야 먹거일 가면 이제 한식당이 있어. 명월관이라고. 거기 가면은 이제 1인분에 35만 원. 1인분에 35만 원. 근데 되게 어렸을 때 갔거든. 되게 어렸을 때 갔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네, 지금 10한 5, 6년 전에 1인분에 8만 원인가 그랬을걸? 1인분에 8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가격을 모르고 처음에 몇 번 갔어. 한 3-4번 갔었는데 가격을 모르고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시켜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이제 고모부네가 진짜 부자여가지고 그냥 토보고 하면서 막 계속 시켜줬거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 근데 내가 나중에 커서 그 어렸을 때 그 갈비 맛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거기가 진짜 맛있었지 하고 이제 옛날에 만난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먹으러 가려고 찾아왔어. 그때 당시에 28만 원이 나더라고 1인분에. 지금 보니까 35만 원 하던데 못 먹어. 어쨌든 여기 맛있어. 그 이제 여기 봐. 맛있어. 왕갈비라서 양도 많고 그냥 그래도 좀 남막세이나 그래도 한 2인분 정도? 2인분 정도씩 먹으면 되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일 좋은 건 용돈 들이면 생각보다 비싸거든 얘들아. 나름 꿀팁이야. 용돈 들이면 생각보다 비싸. 그냥 갈비 하나 사다 들어 1kg짜리 11만 원 정도면 사거든. 1kg 포장된 거. 용돈 들이면 한 50만 원 들여야 된단 말이야. 30만 원, 50만 원 드려야 돼. 내 동생이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부모님께 20만 원 드리더라고. 원래 내가 그냥 50만 원 드리려고 했거든. 근데 동생 거에다 얹혀가지고 30만 원 합쳐가지고 그냥 50만 원 그냥 드렸다. 훔치긴 했는데 진짜. 근데 진짜 용돈 돈 개 많이 들다. 자, 뭐 1번이랑 2번은 안 할 거예요. 2번은 좀 여기 2번 해야 되나? 2번이어야 되네. 1번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면 몇 문장 풀고 잠깐 쉴게요. 자, 여러분 거기 41쪽에 내신수는 고난도 문항입니다. 자, 보시면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1에서 5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대. 그럼 어떤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1부터 5까지 공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의로 한 개씩.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한 번에 3개를 뽑는 게 아니라 한 번에 3개를 뽑는 조합이 아니라 어떻게? 한 개씩 3개 공을 꺼낸대.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꺼낸 공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뽑는 게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확률이 문제니까 자, 그때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첫 번째 꺼낸 공을 A라고 해서 두 번째 꺼낸 공을 B, 세 번째 꺼낸 공을 C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뭐가 돼야 되는데 자, AX 마이너스 BC는 0 이것이 자, 요거의 해가 자, 해라고 하는 거니까 X죠. 자, 저 등식을 만족하는 X가 뭐가 되도록 지금 정수일 확률을 구하래.
자, 얘가 정수일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넘겨주시면 자, AX가 BC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X가 A분의 BC 이렇게 될 건데 자, 얘가 정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오케이? 어쨌든 분모가 좀 중요할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자, A가 1일 대로 먼저 가볼게요. 자, A가 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 2, 3, 4, 5 중에서 B하고 C를 서로 다르게 두 개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잘 봐봐. 자, 분모가 1이면 X는 자, BC가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뭐야? 정수죠, X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4개 중에 4개 중에 4개 뽑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았으면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 뽑으면 되니까 4 곱하기 3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얼마? 4 곱하기 3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2라고 치면 자, 만족하는 X는 2분의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봐봐. 남은 원소가 어떻게 돼? 자, 1하고 3하고 4하고 5 이렇게 있는데 자, 2분의 뭐가 정수가 되려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4가 최소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4가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4는 무조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내가 B냐 C냐 다시 자, 4랑 3이 몰라졌어. 이렇게 두 개가 이 두 개 고르는 것이 들어갈 숫자. 근데 얘가 B, C에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 두 가지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미안해, 2분의가 아니구나. 자,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1 곱하기 자, 37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몇 가지? 지금 6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그 중에서 내가 만족하는 게 4 곱하기 3에 지금 1번이랑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무슨 법칙? 합의 법칙입니다. 1번에서 일어난 얘가 12가지 일단 뒤에다 더하기 어떻게 된 거야? 3이 6, 6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할 거고 그러면 자, 또 A가 3일 수도 있겠죠? 자, A가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A가 3이면 X는 자, 3분의 BC인데 야, 이게 3분의 BC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BC에 뭐가 있어야 돼? 3의 배수가 있어야 되겠지? 야, 근데 여기 3의 배수를 누르 싶어 찾아봐도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아예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자, 4분의 BC A가 4일 때도 BC 곱한 게 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4의 배수면 2에 2라는 인수를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 그럼 얘도 빵개. 분모가 5일 때도 빵개가 되겠죠? 5의 배수는 없잖아. 5 쓰고 나면은 5의 배수 없잖아, 더 이상. 오케이? 얘도 빵개. 그래서 몇 개? 앞에 있던 18개가 끝이어서 자, 얼마? 5, 4, 20. 그 다음에 30이니까 60 이렇게 돼서 자, 6으로 나누면 10분의 3이 원하는 확률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 보여주시면 되고 조금 어려운 거 3번이 그나마 조금 어렵거든? 3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나머지 2번하고 4번도 한번 해줄게요. 알겠죠? 자, 앞에 배웠던 합의 법칙, 고백 법칙 이런 게 다 쓰이니까 확률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중에서 자,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어떤 공이 있대요. 자, 그때 임의로 3개의 공을 차례대로 뽑을 때 자, 차례대로 뽑는다는 얘기도 뭐야, 얘도 한 번에 3개 뽑는 게 아니라 하나 뽑겠다는 얘기죠. 근데 꺼낸 공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 곱하기 9 곱하기 8 얘가 되겠지. 오케이? 조건 확률이 아니잖아. 근데 공에 적혀있는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하지. 그때 뭐래? A, B가 짝수이거나 자, 둘이 곱한 게 자, 짝수이거나 그 다음에 B, C가 홀수일 확률 1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오케이? 그럼 합사건이지. 그럼 봐봐. 자, A, B가 짝수이거나 짝수다라는 사건은 A라는 사건이라고 했고 B, C가 홀수라는 사건은 B라고 했는다면 여러분들이 위줄 뭘 쓰면 돼?
아래 전체 경우에 쓰니까 위에다가는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같이 동등하게 일어날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A, B가 만약에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 B가 짝수가 되려면 A하고 B가 있는데 짝수면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되겠죠? 오케이? 적어도 하나만 짝수면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돼? 자, 두 개 고르는 경우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10 곱하기 9에 오케이? 아무렇게나 고르는 거. 자, 여사건이 쉽겠죠? 10 곱하기 9에서 해보세요. 뭘 빼면 돼? 여기서 A, B가 짝수가 되려면 얘는 어쨌든 짝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홀수 있는 것만 빼주면 되겠죠? 홀수가 몇 개 있어? 1부터 10에 5개 있죠? 5개에서 4개 빼면 얘가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되겠지?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이거 왜 아니야? 봐봐. 봤을 때, A, B가 짝수니까 10 곱하기 9, 5 곱하기 4 맞잖아. 그게 아니라 봐봐. 내가 3개를 뽑았을 때 A, B, C라고 했기 때문에 자, A, B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는 거고 C는 조건이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A, B만 하는 게 아니라 자, A, B가 만약에 내가 뭘 뺄 거야? 짝수인 경우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 짝, 홀, 짝, 세 가지 다 세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할까? 전체. 자, 10 곱하기 9.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C도 정해줘야 되겠지. 근데 C는 조건이 없으니까 나머지 8개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8에서 자, 빼기 뭐 해주면 돼? 내가 홀인 거 빼주면 되겠지? 이 사건. 홀만 빼주면 원하는 이 케이스가 다 나오잖아. 홀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1부터 10에는 홀 스윙공이 5개 있고 자, 짝스윙공이 5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자, 홀수 5개. 그 다음에 홀수 하나 썼으니까 4개.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는 뒤에 C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2개 썼잖아. 얘도 8개죠? 오케이? 다시 약간 이런 거야.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홀수 2개를 골라. 오케이? C는 아무거나 뽑아도 되잖아. C는 조건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2개 중에 아무거나 8개 고르면 되겠지? 4 곱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NA가 B니까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수는 어떻게 돼? 자, 19, 8에서 빼기 8 더하기 자, BC가 홀수인 경우도 한번 해봅시다. BC가 홀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홀만 가능하겠죠? 자, 홀만 가능하니까 얘는 좀 쉽겠네. BC가 홀수려면 A는 한 번은 상관없죠. 일단 B가 홀수려면 몇 개?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A는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얘도 남은 거 8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지? 5 곱하기 4 곱하기 8입니다. 그 다음에 겹치는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겹치는 거 몇 개 있어? 자, 겹치는 건 어떻게 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B랑 여기 있는 B가 어떻게 돼? 얘는 겹치죠? 그럼 다시 BC 곱하기 홀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뭐만 돼? 홀밖에 안 되지. 그 앞쪽에서 뭐가 나와야 돼? 짝홀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A, B, C가 겹치는 케이스는 A가 짝수고 B가 홀수, C가 홀수 이 케이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짝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몇 가지야? 짝수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건 5가지죠? 51이니까. 그 다음에 짝수 중에서 2개 고르려면 얼마? 5개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 4가지 나오니까 4개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4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 그러면 자, 문제가 어떻게 돼? 548 똑같으니까 여기 지워 그냥.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뭐야? 1이지. 빼기 여기 계산하면 자, 10 곱하기 9 곱하기 8분의 5 곱하기 5 곱하기 4. 자, 계산해 주시면 이거 약분하면 2 이렇게 약분하면 2 얘 4 여기 1 이렇게 되니까
자, 36분의 5 이렇게 나왔어. 1 빼기 36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주시면 이거 몇이 나옵니까? 얘가 36분의 31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얘는 계산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다이렉트로 합의 법칙 이렇게 구해줬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조금만 볼게요.